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문제 풀이 31장 할 차례입니다. 전자기적 진동과 교류에 관한 것인데요. 요 31장은 좀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갖고 미분 방정식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서 수학적으로 다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확 잡힐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공식을 열심히 외워서 익숙하게라도 만들어 두면은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이네요. 첫 번째 문제 2번이고 3절에 간단한 세 회로의 강제 진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기전력이 주어져 있고요. 입실론이 입실론 m의 사인 오메가 dt의 형태로 진동하는 기전력이죠. 교류 기전력 주어져 있고, 입실론 m의 진폭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d 각 진동수가 정해져 있는 교류 발전기가 4.25 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럴 때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냐? 그 다음에 B번 전류가 최대일 때 발전기의 기전력은 얼마냐? 그 다음에 C번 발전기의 기전력이 마이너스 12.5V이고 크기가 증가할 때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일단 교류 발전기, 교류 전원에 이러한 교류 기전력에 축전기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축전기 회로가 되는데요. 축전기 회로에 대해서는 지금 기전력이 있고 축전기 하나만 연결했을 때, 자, 근데 이게 교류예요. 일단 축전기에 대해서 직류하고 연결된, 직류 전원하고 연결된 축전기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항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RC 회로, 이건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면은, 스위치를 닫으면 처음에는 여기가 끊어져 있는지 모르고 전화들이 와서 쌓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도선처럼 작동하다가 점점점 여기에 전화가 쌓여서 그럼 이제 더 이상 전화 이동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끊어지게 되죠. 대신에 이제 전하 포텐셜 차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일 때 축전기는 저항이 직류일 상황에서는 저항이 커지는, 결국에는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류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인 교류 전원의 표시는 이렇게 사인 곡선형으로 그림 표시를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바뀌잖아요, 기전력이.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일 때 이쪽으로 전류가 직류처럼 전류가 흘렀다가 계속 한쪽으로 흐르면 이제 축전기에 의해서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데, 다 충전이 되고 나서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로 충전이 됐다가 기전력이 마이너스극으로, 음극으로 바뀌니까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죠? 그래서 교류의 경우에는 이게 끊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전류가 이 극판 사이를 건너갈 이유는 없어요. 건너갈 일은 없지만은 사실은 이게 끊어져 있지만 반대로 계속적으로 전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류인 경우에는 축전기가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할수록 여기에 쌓일 시간적인 쌓여서 끊어지기 직전에 바뀌어버리면 다시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할수록 축전기의 저항이 축전기를 양단에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축전기가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성이 줄어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암기 수준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얘가 자주 바뀌는 정도를 이제 오메가 D로 표시하는 거죠. 오메가 D. 구동 진동수에 해당하는 건데, 얘가 클수록, 오메가 D가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성이 작아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직류의 경우에는 오메가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진동수가 0에 해당하죠. 주기가 무한대가 되고, 그래서 오메가가 작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오메가가 작을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고, 전류가 0으로 가니까. 그다음에 오메가가 클수록 교류 성질에 의해서 저항이 작아진다 하는 것, 그걸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전기만 연결해 놨다 그러면 이제 이 직류하고 다르게 교류에서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항상 원칙은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랑 요 기전력의 전압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키로프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포텐셜 차이 자체는 기전력의 포텐셜 차하고 이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포텐셜 차가 항상 같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축전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뭐냐면 전류를 이제 이쪽으로 전류를 플러스가 돼서 전류를 흘려보내자라고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극판이 있고 여기에 전하들이 쌓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하가 쌓이는 그 시간차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도선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쌓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 극이 바뀌어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 순간에도 여기 있는 전하가 모조리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쌓이는 전하 중에서 일부가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전력이 흘려보내려고 하는 전류하고 축전기의 성질하고 관계에서 이게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사인 곡선의 입장에서는 각도로 환산해서 위상차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경우에는 이게 시간차가 없는데 축전기나 유도기, 코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전력이 흘려보내는 거하고 그 양단에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전류하고 기전력의 전압하고 관계가 이제 위상이 다르다, 위상차가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이 있죠. 사실은 이론 시간에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그 위상차가 축전기의 경우에는 아이스, 그 다음에 코일의 경우에는 엘리, 그렇게 해서 엘리 is the iceman 해서 외우라고 이제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L의 경우는 코일이고 C의 경우는 축전기인데 이 경우에 이제 축전기만 있거나 코일만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 기전력하고 전류하고 기전력이 정확하게 90도만큼 차이가 나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미분하거나 적분해서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사인이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어쨌건 여기에 충전이 됐다가 방전됐다고 하면서 시간차가 생기는 것이 90도만큼 시간차가 난다 하는 것 하고 그러니까 위상차가 90도에 해당한다 하는 건데 이 축전기의 경우는 아이스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포텐셜보다 전류가 더 앞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만큼 더 빠르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제 코일의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빠르고 축전기 아이스의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 하는 건데 코일만 연결했거나 축전기만 연결하면은 그 각도 차이가 항상 90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섞이면은 다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위상차가 축전기 회로의 위상차는 아이스 관계에서 전류가 포텐셜차 전압보다 90도 빠른데 그 말은 이제 그 최대값이 되는 게 얘가 90도만큼 더 먼저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그러니까 이 포텐셜이 기전력이 이렇게 사인 곡선으로 바뀔 때 얘가 최대가 될 때 이 순간인데 이거보다 전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먼저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모양으로 이렇게 곡선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인일 때 코사인이 되게. 그래서 먼저 최대값이 되는데 이 각도 차이가 90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상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축전기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제 안 흐르게 되는데 교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방전을 거듭하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그러한 것을 리액턴스, 반응 저항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축전기의 경우는 용량 리액턴스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적절한 관계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리액턴스의 정의 자체는 XC는 이러한 그 축전기 회로의 교류 전압 있죠. 그러니까 그 기전력 말고 전압으로만 따지면은 전류 축전기 양단에 왔다 갔다 하는 전류의 진폭 그거하고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포텐셜의 진폭이 얘네들도 다 이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진폭의 비, 일정한 상수의 비를 그 리액턴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최대값의 비가 리액턴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나중 문제에서 언급이 되겠지만은 요것은 최대값인데 최대값 말고 RMS 값을 정의할 수가 있죠. 평균 낸 것. 그래서
최대를 상수값을 최대를 상수로 쓸 수도 있고 평균을 상수로 쓸 수도 있는데 최대값의 b 또는 평균값의 b 이거는 다 똑같이 그 리액턴스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의 관계고 얘네들이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VC일 때 전류가 똑같이 IC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 그렸듯이 전압은 사인 곡선으로 변하더라도 전류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값이 지금 IC고 요 값이 VC가 되는데 얘가 VC일 때 전류는 0인 거죠. 사실은 축전기만 연결했을 때. 그래서 리액턴스의 정의는 동시에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저항처럼 저항은 I분의 V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전류 I 값에 대해서 그 순간에 전압, 포텐셜 차 V를 나눈 것이 저항이 되는데 요거는 동시의 값인데 리액턴스는 동시가 아니라 동시가 아니고 최대값의 B를 이제 리액턴스로 정의했던 거죠. 예. 자, 요게 정의인데 이제 이 값을 구해 보면은 이제 구하는 과정은 요건 생략할게요. 이건 여러분이 요 문제에서는 지금 위상차도 외우고 아이스 위상차도 외우고 리액턴스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걸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때는 오메가 C분의 1의 형태로 리액턴스가 정의가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대응되는 게 유도 리액턴스가 있죠. 그죠?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T의 L이에요. 그러니까 코일의 경우에는 오메가 곱하기 L이고 축전기 경우에는 오메가 곱하기 C인데 하나는 분모에 들어가고 하나는 분자예요. 그러니까 코일은 오메가에 비례하고 축전기는 오메가에 반비례하고 축전기니까 C가 곱해지고 코일이니까 L이 곱해지고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분모냐 분자냐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축전기는 자주 바뀌면 저항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주 바뀌면 그 충전 방전이 자주 반복되니까 축전기에 의해서 끊어진 그 영향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도선처럼 그냥 작동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메가가 작아져서 직류처럼 될 때 결국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줄어들 때 저항성이 무한대로 커진다 하는 것,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해두면 RC 회로에서 RC 직류 회로에서 요 성질을 잘 기억해두면 오메가가 작아지면 저항이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분모에 오메가가 들어가면 저항이 커지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문제 축전기 회로를 풀기 위해서 위상차하고 리액턴스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 풀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에다가 축전기만 연결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기전력의 포텐셜 차, 그죠? 기전력 자체 그거하고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포텐셜 차가 항상 같죠. 그러니까 입실로는 VC가 되고 따라서 이제 축전기 입장에서는 VC하고 IC를 비교하는 건데 VC가 이렇게 주어진 값하고 같다 그러면 이제 전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위상차가 이 포텐셜보다 위상차가 90도 빠르니까. 그죠? 빠르다는 것은 최대값이 먼저 일어나는 거고 각도로 치면 각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위상자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벡터가 있잖아요. 이게 각도가 더 크니까 먼저 돌아가 있는 거죠. 이 각도보다 이게 더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더 큰 거고 각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 사인 안에 들어있는 이 위상 자체가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만큼 더 빠르다 그러면 이 각도보다 이 전류의 각도가 90도만큼 더 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